손흥민이 혼자서 완벽한 킬패스를 2개나 찔러줬는데 동료들이 텅 빈 골대 앞에서 전부 다 날려먹고 결국 0대4로 탈락한 이 황당한 사건의 전말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 영상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북중미 챔피언스 컵 4강 2차전에서 얼마나 미친 플레이를 보여줬는지 아시나요? 경기 시작부터 상대 수비진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면서 그야말로 예술 같은 킬패스를 연속으로 찔러주는데 정작 그 패스를 받은 동료들은 하나같이 초등학생도 넣을 골을 날려먹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상황을 정리해드리자면 LAFC는 2026 시즌 북중미 축구 연맹 챔피언스 컵 4강전에서 멕시코의 강호 톨루카와 맞붙게 됐어요. 1차전은 LAFC 홈구장에서 치러졌는데 손흥민이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2대1로 승리를 거뒀죠. 겉으로 보면 LAFC가 결승 진출에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도스 산토스 감독이라는 인간의 전술적 무능함이 빚어낸 치명적인 일실점이었어요. 홈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감독은 겁을 먹고 수비수를 5명이나 세우는 파이브백 전술을 들고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손흥민이라는 세계적인 선수와 부한가라는 결정력 있는 공격수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홈에서 수비만 하겠다고 깔아앉은 거예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파이브백을 쓰면 중원 미드필더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면서 중앙 공간이 텅텅 비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상대가 역습할 때 공격과 수비 간격이 벌어지면서 치명적인 약점이 노출되는 거죠. 결국 이 멍청한 전술 때문에 일실점을 허용했고 이게 나중에 LAFC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2차전부터였어요. 경기 장소가 어디였냐면 멕시코 톨루카의 네메시오 디에스 스타디움이었거든요. 이 경기장이 어디에 있냐면 해발 2660m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요. 여러분, 백두산 높이가 2593m인데 이 경기장이 백두산 정상보다 70m나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죠? 더 충격적인 건 지난 3년간 미국 프로축구 MLS 팀들이 멕시코 고지대 원정에서 거둔 성적이 1승 5무 16패라는 거예요. 22경기에서 딱 1승밖에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16패 중에서 절반인 8경기가 3점 차 이상의 처참한 대패였고요. LAFC가 1차전에서 1실점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1대0으로 지면 바로 탈락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이번 경기에서 LAFC가 최소한 무승부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도스 산토스 감독이 또 미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선발 라인업을 보는 순간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부한가를 오른쪽 윙으로 돌리고 공격형 미드필더인 틸먼을 왼쪽 윙으로 끌어올리고 정작 손흥민을 최전방 원톱에 박아버린 거예요. 전문가들이 이 라인업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부한가를 오른쪽에 놓는다는 건 골을 넣지 말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오른발잡이인 부한가는 왼쪽에 있어야 중앙으로 파고들면서 오른발로 제대로 찰 수 있는데 오른쪽에 세워두니까 슈팅각이 거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게다가 틸먼은 골잡이가 아니라 2선 미드필더인데 이런 선수를 공격수로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이 황당한 전술의 부작용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틸먼은 포지션 이해도가 없어서 오프사이드 위치에 계속 빠져 있었고 공격 전개에 아예 가담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은 이 문제를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틸먼을 무시한 채 부한가의 동선을 정확하게 겨냥해서 완벽한 킬패스를 찔러줬어요. 이 패스가 얼마나 예술적이었냐면 일자로 서있던 상대 수비수 4명을 전부 역동작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면서 부한가에게 골키퍼와의 1대1 찬스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때 틸먼은 자기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멍하니 서 있었고요. 손흥민의 이 한 번의 패스로 상대 수비 라인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부한가가 단독으로 공을 몰고 들어가서 골키퍼와 맞섰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오른발잡이를 오른쪽에 세워둬서 몸을 제대로 열고 찰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슈팅을 했는데 골키퍼가 막아버렸어요. 물론 부한가의 슈팅 실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애초에 감독이 선수를 잘못된 위치에 배치한 게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참사는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부안가의 슈팅이 튕겨나온 공이 노마크로 있던 틸먼 앞으로 흘렀는데 그냥 발만 대면 골인되는 상황에서 틸먼이 이거란을 높이 날려버린 거예요. 일명 홈런슛을 쏴버렸다는 거죠. 전국의 축구 팬들이 이 장면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손흥민이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뒀는데 저걸 못 넣다니 도대체 프로 선수가 맞냐고요. 더 황당한 건 손흥민이 상대 진영 깊숙이 드리블로 파고 들어가는데 상대 선수가 뒤에서 손으로 밀어버리는 명백한 반칙을 했는데도 심판이 파울을 안 불렀다는 거예요. 이걸 본 팬들은 또 어디서 돈 받아먹은 매수 심판이 나타났냐며 격분했죠. 순수 실력으로는 손흥민을 못 막으니까 뒤에서 비겁하게 미는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전반전은 0대0으로 끝났는데 후반전에 들어가자마자 도스 산토스 감독이 또 문제를 일으켰어요. 왼쪽 풀백 슈펠버그를 빼고 홀링세드를 투입했는데 이게 이날 경기 최악의 교체로 기록됐거든요. 홀링세드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상대 공격수의 다리를 가격하면서 PK를 헌납해버린 거예요. 상대는 이걸 그대로 골로 연결시켰고 스코어는 1대0이 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홀링세드는 수비하다가 혼자 미끄러지면서 위기를 자초했고 후반 57분경에 상대가 중거리 슛으로 추가 골을 터뜨리면서 2대0이 됐어요. 전문가들은 고지대에서는 공기 저항이 적어서 중거리 슛의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LAFC가 바보같이 5명의 수비수를 세우고 깊숙이 내려앉으니까 상대가 텅 빈 외곽 공간에서 마음껏 중거리 슛을 쏴대는 거라고 비판했죠. 2대0으로 밀리자 다급해진 도스 산토스 감독은 홀링세드를 다시 빼버리고 원톱 공격수 에보비세를 투입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팬들을 완전히 분노하게 만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적인 공격수 손흥민을 최전방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강제 전환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골을 넣어야 하는 상황에서 팀의 최고 공격수를 중앙으로 내려보낸다는 게요. 그런데 손흥민은 불평 없이 중앙에서 볼을 잡더니 또 한 번 예술적인 킬패스를 찔러줬어요. 상대 수비 라인 뒤쪽 빈 공간을 정확하게 노려서 에보비세에게 골키퍼와의 1대1 찬스를 만들어준 거죠. 팬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저건 못 넣으면 프로 무대에서 영구 제명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데 에보비세가 이걸 날려먹었습니다. 노마크 찬스에서 여유를 부리며 페인트 동작을 섞어 슈팅을 했는데 상대 골키퍼가 그 어설픈 동작에 속지 않고 여유롭게 막아버린 거예요. 전국의 축구 팬들이 이 장면을 보고 완전히 폭발했어요. 손흥민이 2번이나 완벽한 골을 입에 떠먹여줬는데 하나같이 전부 다 날려먹는다고요. 팬들은 오늘 경기는 뒤에서 몸 던진 요리스 골키퍼와 앞에서 패스를 찔러준 손흥민. 두 선수가 모든 걸 다 해줬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날려먹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정말 억울하지 않나요? 손흥민이 그라운드 위에서 혼자 원맨쇼를 하며 완벽한 기회를 2번이나 만들어줬는데 동료들이 초등학생도 넣을 골을 못 넣었으니까요. 사기가 꺾인 LAFC를 상대로 기세가 오른 톨록하는 추가 골을 2개나 더 터뜨렸고 결국 최종 스코어는 4대0이라는 참혹한 숫자로 마무리됐어요. LAFC는 도스 산토스 감독의 기형적인 선수 기용과 전술적 무능함, 그리고 동료들의 끔찍한 골 결정력이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결승전에 가지 못하고 탈락해버렸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팬들의 반응을 보면 정말 분노가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손흥민은 완벽했는데 감독이 전술을 엉망으로 짜고 선수 기용을 이상하게 하고 동료들은 골을 못 넣어서 탈락했다는 거예요. 특히 도스 산토스 감독에 대한 비난이 정말 거셌어요. 당장 경질하라는 목소리가 쏟아졌거든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손흥민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봐요. 팀이 4대0으로 참패했는데도 손흥민만큼은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줬거든요. 킬패스를 2번이나 찔러주고 상대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혼자서 팀을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반면에 도스 산토스 감독은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홈에서 겁먹고 파이브백을 쓰다가 1실점하고 원정에서는 선수 기용을 이상하게 해서 팀을 망쳤어요. 부안가를 오른쪽에 세우고 틸먼을 공격수로 쓰고 손흥민을 중앙 미드필더로 내리는 황당한 짓을 했죠. 틸먼과 에보비세도 비난을 면할 수 없어요.
손흥민이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줬는데 텅 빈 골대 앞에서 전부 날려먹었으니까요. 특히 틸먼의 홈런슛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냥 발만 대면 골인되는 상황에서 하늘 높이 날려버렸으니까요. 홀링스헤드는 투입되자마자 PK를 헌납하고 수비하다가 혼자 미끄러지면서 팀을 위기에 빠뜨렸어요. 이런 선수를 교체로 투입한 도스 산토스 감독의 판단력도 정말 의심스럽죠. 반면에 손흥민과 요리스 골키퍼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리스는 뒤에서 몸을 던지며 여러 차례 위기를 막아냈고 손흥민은 앞에서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줬어요. 이 두 선수가 아니었다면 4대 0이 아니라 10대 0으로도 질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아무리 세계적인 선수가 있어도 감독이 무능하고 동료들의 실력이 받쳐주지 못하면 팀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손흥민이 혼자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완벽한 패스를 찔러줘도 동료들이 골을 못 넣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팬들이 가장 분노한 부분은 도스 산토스 감독의 전술이었어요. 홈에서 파이브백을 쓰면서 1실점을 자초했고 원정에서는 선수들을 이상한 위치에 배치해서 팀을 망쳤거든요. 손흥민이라는 세계적인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거예요. 부안가도 억울한 면이 있어요. 오른발잡이를 오른쪽에 세워두니까 제대로 된 슈팅 각이 안 나왔거든요. 왼쪽에 있었다면 중앙으로 파고들면서 오른발로 제대로 찰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틸먼은 애초에 공격수가 아니라 미드필더인데 최전방에 세워두니까 포지션 이해도가 없어서 오프사이드에 계속 걸렸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노마크 찬스를 홈런슛으로 날려버렸죠. 에보비세는 손흥민의 완벽한 패스를 받고도 골키퍼와의 1대1에서 실패했어요. 여유를 부리며 페인트 동작을 했는데 상대 골키퍼가 그걸 읽고 막아버렸거든요. 프로 선수라면 저런 찬스는 반드시 넣어야 하는데 말이죠. 홀링스헤드는 투입되자마자 PK를 헌납했어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상대 공격수의 다리를 가격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죠. 그리고 수비하다가 혼자 미끄러지면서 추가 실점의 발단을 제공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손흥민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어요. 최전방에 있다가 중앙 미드필더로 내려가라고 하니까 불평 없이 내려가서 또 킬패스를 찔러줬거든요. 프로 정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봐요. 요리스 골키퍼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여러 차례 결정적인 순간에 몸을 던지며 슈팅을 막아냈어요. 요리스가 아니었다면 전반전에 이미 실점했을 거예요. 그런데 팬들은 이 두 선수의 노력이 동료들의 실책으로 물거품이 됐다고 분노했어요. 뒤에서 골키퍼가 막아주고 앞에서 공격수가 찬스를 만들어줬는데 중간에서 전부 날려먹었으니까요. 도스 산토스 감독은 이번 경기로 완전히 신뢰를 잃었어요. 팬들은 당장 경질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구단에 대한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무능한 감독을 계속 쓰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1차전에서 홈 경기임에도 파이브백을 써서 1실점을 자초한 것부터 이미 문제였어요. 손흥민과 부안가라는 공격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비적으로 내려앉은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2차전에서는 선수 기용이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부안가를 오른쪽에 세우고 틸먼을 공격수로 쓰고 손흥민을 중앙 미드필더로 내린 건 정말 황당한 결정이었죠. 중원의 미드필더를 2명만 배치해서 공간이 텅텅 비었고 상대가 역습할 때마다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어요. 파이브백의 구조적 결함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고지대 원정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감독의 전술과 선수 기용이 문제였어요. 멕시코 고지대에서 3년간 1승밖에 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전술과 선수 기용으로 승부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거예요. 손흥민이 2번이나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줬는데 동료들이 전부 날려먹었잖아요. 이건 고지대 문제가 아니라 순수하게 실력 문제인 거죠. 틸먼의 홈런슛은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텅 빈 골대 앞에서 그냥 발만 대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늘 높이 날려버렸으니까요. 고지대라고 해서 공을 그렇게 하늘로 차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에보비세의 1대1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골키퍼와 단독으로 맞선 상황에서 여유 부리며 페인트 동작을 했는데 그게 너무 어설펐던 거죠. 프로 선수라면 저런 찬스는 반드시 골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홀링스헤드의 PK 헌납은 정말 치명적이었어요. 0대 0으로 팽팽하게 가던 경기를 순식간에 1대 0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투입되자마자 PK를 헌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추가 실점 장면에서 혼자 미끄러지면서 위기를 자초한 것도 정말 한심했어요. 프로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혼자 미끄러진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번 경기를 통해 LAFC의 문제점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세계적인 선수 손흥민을 보유하고 있지만 감독의 전술이 엉망이고 동료들의 실력이 받쳐주지 못한다는 거죠. 손흥민 혼자서는 팀을 결승까지 끌고 갈 수 없어요. 완벽한 패스를 찔러줘도 동료들이 골을 못 넣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오늘 경기가 그걸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팬들의 분노는 당연한 거예요. 손흥민이 모든 걸 다 해줬는데 나머지가 전부 날려먹었으니까요. 특히 도스 산토스 감독에 대한 비난이 거셌는데 이건 정말 당연한 반응이죠. 이번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 손흥민의 클래스가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팀이 4대 0으로 참패했는데도 손흥민만큼은 완벽했거든요. 킬패스를 2번이나 찔러주고 상대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동료들이 그 완벽한 기회를 전부 날려먹으면서 손흥민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어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세계적인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감독과 팀의 책임이 큽니다. 요리스 골키퍼도 정말 아쉬워요. 여러 차례 몸을 던지며 팀을 살렸는데 결국 사고를 먹고 탈락했으니까요. 골키퍼와 공격수가 최선을 다했는데 중간이 무너진 거죠. 도스 산토스 감독은 이제 정말 물러나야 해요. 팬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고 전술적으로도 무능함이 증명됐거든요. 홈에서 5백 쓰고 원정에서 선수 기용 잘못하고 부채 카드도 엉망이었어요. LAFC 구단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런 무능한 감독을 계속 쓰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손흥민이라는 세계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건 구단의 문제예요. 틸먼과 에보비세는 앞으로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손흥민이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줬는데 텅 빈 골대 앞에서 날려먹었으니까요. 프로 선수라면 저런 기회는 반드시 골로 연결시켜야 해요. 홀링스헤드는 투입되자마자 팀을 위기에 빠뜨렸어요. PK 헌납하고 수비에서 실수하고 정말 최악의 교체였죠. 도스 산토스 감독이 왜 저런 선수를 투입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 경기는 손흥민의 위대함과 도스 산토스의 무능함을 동시에 보여준 경기였어요. 한 선수는 완벽했고 한 감독은 엉망이었죠. 결과는 4대 0 참패였고요. 손흥민은 이번 시즌 내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LAFC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고 국가대표팀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변 환경이 받쳐주지 못하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토트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많았잖아요. 손흥민이 골을 넣고 어시스트를 하는데 팀이 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 LAFC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도 손흥민은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어요. 불평 없이 감독이 시키는 대로 포지션을 바꿔가며 뛰고 있거든요. 이런 프로 정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팬들은 손흥민에게 미안한 마음이 클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팀이 탈락했으니까요. 손흥민 개인으로서는 정말 억울한 경기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손흥민을 더 강하게 만들 거예요. 역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진짜 프로의 모습이거든요. 앞으로도 손흥민은 계속 이런 플레이를 보여줄 거예요. 도스 산토스 감독은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전술도 엉망이었어요.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LAFC는 이번 탈락을 교훈 삼아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해요. 감독 교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고 선수 보강도 필요합니다. 손흥민 혼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틸먼과 에보비세도 이번 경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해요. 프로 선수라면 저런 찬스는 반드시 골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홀링스헤드는 PK 헌납과 수비 실수로 팀을 무너뜨렸어요.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플레이해야 할 거예요. 경솔한 수비는 팀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거든요. 요리스 골키퍼는 이번 경기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 차례 위기를 막아냈고 팀을 살리려고 노력했죠. 아쉽게도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경기였습니다. 손흥민과 요리스 두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하지만 나머지가 받쳐주지 못하면서 탈락이라는 씁쓸한 결과를 맞이했죠. 이번 경기를 통해 축구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아무리 세계적인 선수가 있어도 팀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거든요. 도스 산토스 감독의 전술은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파이브백으로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면서 공격력을 포기했고 선수 기용도 이상했죠. 이런 감독 밑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부안가를 오른쪽에 세운 것부터 이미 실패한 전술이었어요. 오른발잡이를 오른쪽에 두면 슈팅각이 안 나온다는 건 축구 기본인데 그것도 모르는 감독이라는 게 충격적이죠. 틸먼을 공격수로 쓴 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애초에 공격수가 아닌 선수를 최전방에 세워두니까 포지션 이해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 찬스를 날려먹었고요. 손흥민을 중앙 미드필더로 내린 건 정말 황당한 결정이었어요. 골을 넣어야 하는 상황에서 최고의 공격수를 중앙으로 내렸으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에보비세를 투입하면서 손흥민을 내린 건 더 이해가 안 가요. 에보비세보다 손흥민이 훨씬 골 결정력이 좋은데 왜 포지션을 바꾼 거죠? 감독의 판단력이 정말 의심스러워요. 홀링스헤드 투입은 이날 최악의 교체였어요. 투입되자마자 PK를 헌납하고 수비에서 실수했으니까요. 차라리 안 바꾸는 게 나았을 거예요. 이런 일련의 결정들을 보면 도스 산토스 감독이 경기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게 명백해요. 상황 판단이 느리고 선수 기용도 엉망이고 전술도 시대에 뒤떨어졌어요. LAFC 팬들의 분노는 정말 당연한 거예요. 손흥민이라는 세계적인 선수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결승에 가지 못했으니까요. 그것도 4대 0이라는 참혹한 스코어로 말이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